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속슬이나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막연하게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빠른 시간,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사이트와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투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실적으로 좀 더 깊게 속슬과 TQQQ의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하락할 때 기준 하나쯤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립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망하네요. 자, 기본 전제는 미국 주식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인 거죠.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QQQ나 슈드, 스파이는 각각의 섹터에서 최고점을 찍은 ETF들입니다. QQQ는 기술주에서, 스파이는 미국의 우량주 500개에서, 그리고 슈드는 배당 쪽에서. 자, 11년 슈드가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은 연간으로 19%, 연간으로 13%, 연간으로 14%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들을 수가 없지만 증권사나 운용사, 보험사, 자산을 크게 관리하는 데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자, VAR이라고 해서 리스크 관리 툴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통계적인 확률 그리고 변동폭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기간들 설정해 놓고 보면은 이게 68%의 확률이거든요. 68%의 확률로 7%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7%가 오르거나 7%가 빠지거나의 68% 확률인 거고요. 그다음 요거 곱하기 2배를 하면은 확률은 95%까지 늘어납니다. 95%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2배, 14%의 확률로는 거의 이 기간 동안에 위로 14%, 아래로 14%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락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은 가장 많은 통계치보다 조금 밑에서 사게 되면은 실제로 1일 종가 기준으로 7% 이하가 빠지는 것이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확률 30%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좀 더 나는 더 보수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95% 확률을 벗어난 숫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14%잘 오지는 않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가장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는 거의 안 오니까 이거는 사실 뭐가 터져야지 나오는 숫자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는 뭐 거의 살이 나올 정도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또 있는 거죠. 실제로 속스를 비교해 보면 YTD는 이어 투 데이트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시점이고요. 지금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7불에서 8불 잡으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7불 후반대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48%가 하락한 속슬인데요. 자, 제가 표준편차 엑셀 시트로 만든 거 보면 지금 표준편차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변동폭이 좀 많이 커졌죠. 그래서 1시그마는 10%, 2시그마는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건데 총 매수 횟수는 4번입니다. 근데 총 평가 수익률은 2%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존버 했다라고 치면 48%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건 20% 마이너스 때마다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쭉 나와요. 1월 1일부터 지금 5월 9일까지 나오는데 제가 5월 9일로 설정을 했거든요. 종료일자를. 그러면은 1월 27일 날 23% 빠졌을 때 매수하는 거죠. 이 매수 수량은 여러분들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통 1년에 한 20번 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하락폭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20번까지는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시그마로 좀 쪼개서 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수량을 좀 더 모으고 싶다 혹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간보다가 죄송합니다. 12불 13불 정도 올라오니까 사고 싶다 하셔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제가 로버트처럼 정답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제 1시그마도 궁금하실 거거든요. 1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10% 빠졌을 때마다 매수한다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물론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하겠죠. 1월 1일 에는 이런 표준 편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근데 보면 매수 횟수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익률 자체가 아까 마이너스 49% 그리고 2시그마는 플러스 2% 근데 1시그마는 마이너스 8%죠. 자, 그러니까 수량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2시그마가 무조건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레버리지가 3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고 좀 위험한 성격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나 원칙 없이 그냥 적당히 빠졌을 때 샀게요 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이 시드는 바닥 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한 20번 정도 왔다 보니까 정말 거북이처럼 시드를 빠질 때마다 모항하고 있는 전략들을 우리 팀 제도권님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한 7불, 8불 떨어졌을 때 이제 제 방송을 우연히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또 수익이 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표준 편차 10% 정도가 현재 기준에서 1시그마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물타기 혹은 추가적으로 불타기 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안전하지만 또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TQ는 사실 더 대박입니다. 최근에 TQQQ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또 팀 제도권에 TQ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YTD 기준으로 25%입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수익률이 29%가 플러스예요. 완전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이 데칼코마니 맞나? 뒤집어지는 거. 이 표준 편차 12.88, 기간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 12.88마다 매수하는 건데 사실 매수 횟수는 잘 없어요. 이것도 2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확실하다는 거죠. 몇 주를 태우느냐는 본인의 계좌 시드에 맞게 하는 거고요. 여기 보통 이제 내가 한 3천만 원 투자하신다. 자산의 10% 이상은 솔직히 저는 비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듣다 보면은 묘하게 또 사고 싶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3천만 원 계산하기 어렵겠다.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20번에 나눠 가지고 25만 원씩 얼마야? 250만 원씩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맥스 한 3천이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계좌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너무 이게보다 커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표준 편차에서 이 시그마 한 3번 빠지면 이게 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산의 1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첫 서두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요, 미국 주식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핀비즈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긴 하지만 GDX를 사던 아니면 뭐 대충 이게 성장 섹터에서 좀 시가총액 큰 것들로 보면은 IWF 이거 보면 러셀 솔직히 러셀 지금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5년 동안에 160%, MDY 미드캡에 400 개 종목 들어가 있는 거 5년 동안에 130%. 어떤 걸 사더라도요, 에너지인데요. 심지어 에너지인데 281%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요, 제가 코카콜라를 추천했거든요. 제가 지금 60불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70불에 사고 여기 팔고 사고 이러다가 지금 망한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솔직히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고 팔고 이건 다 반대로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빠졌을 때 샀으면 지금 테슬라 300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이럴 때 사고 싶어요. 관성 법칙.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탄력성의 법칙. 근데 이게 고점이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기준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버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년 기준 YTD 기준으로 3.24인데 24%라는 거죠. 매수 횟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들이 어떤 투자를 받아서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당일날 바로 몰빵해버리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타이밍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서 이 표준 편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S&P는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요. 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제가 사실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강의할 때 매도하는 ETF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계속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나요를 안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또 있다. 코덱스 이 뭐야? 코덱스를 갖고 왔다고 내가? 코덱스를 갖고 왔는데 코덱스 S&P구나. 죄송합니다. 코스피랑 헷갈렸어요. 하서 코스피를 여기서 안 보니까. 코덱스 S&P는 1.3% 정도 움직입니다. 참고삼만 가지고 온 거예요. 1시그마 1.3%. 그러니까 S&P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3, 2.6 정도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1.6 정도 됩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지금 원래 한 1%, 1.1% 됐었거든요. 많이 올랐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도 2.1%거든요. 근데 2.1% 좀 많이 움직이죠. 확실히 빅테크에 몰빵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 때마다 샀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에 에이스 빅테크고 나머지가 뭐 이거 보면 S&P, 나스닥 그다음에 채권 혼합입니다. 당연히 채권 혼합은 덜 움직이겠죠. 그래서 11% 움직인 거고요. 쌀 때 잘 모아서 내가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느릴 수 있겠지만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 근데 뭐 특별히 1표준 편차에서 시드를 모아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S&P, 나스닥 이런 것들도 해도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참고로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요, 표준 편차를 아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융투자협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인데 KRX에
통계, 기본 통계, 주식 여기 들어가 보면요, 여기 표준 편차가 나와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해운 2.5%, 생각보다 흥국화재우 19점 뭐야 대박인데 하면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흥하해운은 표준 편차가 2.5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3월 달부터 여기서 매수, 그다음에 2.5 매수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평단 제가 써놨는데 1,595원부터 시작해서 이건 매수 안 했구나. 바보. 4월 1일부터 했네요. 그러면은 1,525원 매수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1,458원 매수됐네요. 그럼 이 두 개 평단은 1,491원이거든요. 지금 뭐 1,556원.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국내 주식은 조금 안 맞으니까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보세요. 흥국화재 우선주 아까 보면 19%였단 말이죠. 이거 뭐야? 근데 안 봐도 이렇게 차트 이럴 겁니다. 표준편차 대장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코스피는 아예 제공을 하더라라는 거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투자를 하고 저도 오래 가고 여러분들도 오래 갈 수 있는 사실 뭐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